사람이 반으로 줄었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한 명만 있어도 는 아니고요. 두 명부터는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많잖아요. 자, 오늘 포스터 보고 오신 거 맞죠? 예. 그래서 바로 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저번 강연 때 말했죠. 첫 강엔 제 얘기를 거의 90% 하고 두 번째 강연부터는 많은 예시 들고 많은 아이디어들 들 거예요. 제 얘기를 적게 할 건데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갑시다. 동사를 들으실 건데요. 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早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 여행을 하게 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사기 야구장 부위에서 스페인볼을 세워가지고 시민에게 볼을 준 학생이 있으면서 생활적으로 오기가 합니다. 그 주인이 여러분 10년 전에 졸업한 그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도 기특해가지고 사례를 5만원 상당의 사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스케이트보드를 줄여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준 학생 지금 역시 학생부로 2층에 있는 학생부로 오도록 합니다. 뭔가요 여기? 없어요? 스케이트보드 주워서 갖다 주신 분 사례한다는데요. 네, 다시 집중하고요. 영상 보신 분 안 보신 분 상관없습니다. 영상 그냥 집중을 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자, 다시 오프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강연은. 여기 강연하게 돼서 서 있는 김재욱 이사드립니다. 강연 전에 저번 강연 끝나고 사람들에 대한 평을 좀 들어봤어요. 지나가는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평이 좀 이랬어요. 난 뭐하고 살았지? 저 친구가 저렇게 사는 동안 난 뭐하고 살았지? 이런 평을 정말 많이 내놨어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걸 심어주려고 강연을 한 게 아닙니다. 린인 하자고 메시지를 던져준 거지 그쪽에 중점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자고 한 거죠. 그래서 이번 강연에 아까 말했듯이 제 자랑을 좀 많이 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 아십니까? 아, 그건 강연 제목이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이거는 강연 제목이에요. 주제는 여기 있죠. 세상의 모든 일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달리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 밥 먹는 거, 똥 싸는 거,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크게 전환점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린인을 하는 한 가지 단계인 동기부여 찾기. 첫 번째 사진이에요. 누구죠? 맞습니다. 잘생기고 몸 좋죠? 기가 작죠 아, 맞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 나도 만들고 싶다 맞죠? 그런 거죠. 나도 맨날 운동을 해서 식스팩을 만들고 싶다. 나도 이래 잘생겨지고 싶다.
나도 이병헌처럼 성공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예쁜 여자친구를 보고 싶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더 빡세죠? 이거는 무슨 생각 들어요? 갖고 싶다. 많이 돈 벌고 싶다. 돈다발에서 잠 자보고 싶다. 돈다발로 샤워해보고 싶다. 돈으로 10,000원짜리 막 팁으로 던져주고 싶다. 그런 거 있죠. 다음 사진입니다. 반응이 제일 좋아. 제 여친입니다. 이런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뵙고 싶다. 뭐 이런 남자가 돼서 이런 여자친구를 사귀어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없을 거고. 뭐 해변가에서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에 이어서 이런 것만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그 전에요. 키포인트 아까 말드렸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전혀 새로운, 색다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 인생에서 그냥 지나쳤던 거, 아까 말했던 숨 쉬든지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동기부여를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않았던 그런 동기부여. 저희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번 강연에도 말했듯이 이번 겨울방학 때 저는 7일 동안 친구와 함께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티켓이 무엇이었냐면요. 코레일에서 나오는 네일로 티켓이라고 일주일 동안 문화호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티켓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기숙사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 거창 고등학교, 거창 대성고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표를 예매를 못하기 때문에 저의 아이디와 저의 누나의 아이디로 저희 두 표를 끊었어요. 끊고 첫날 저희는 안동으로 갔습니다. 안동 숙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표를 제시하면 그 역장님한테 표를 제시하니까 역장님이 정말 놀라면서 이런 걸 한 거예요. 왜 표는 남자 여잔데 너는 남자잖아. 저희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 얘가 기숙사 살아서 이렇게 됐다. 역장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너네 누나가 그 표를 재발급받아서 누나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친구 지금 불법 체류 그런 거다. 그래서 저희 졸지에 제 친구는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불법으로 여행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밤에 첫째 날 여행 밤에 정말 둘이서 머리 맞대고 고심을 했습니다. 부산에 어디를 가야 되나?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건데 그냥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잡히면 몇십 배를 물어야 되는데 안 잡히고 돌아다녀 볼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그냥 씹고 갔습니다. 사실 부산으로 갈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7일 동안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저희는 능력자니까요. 이렇게 전국 일주를 하고 딱 부산에 다시 도착했을 때 7일 뒤에 저가 느꼈던 건 뭘까요? 이겁니다.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어이없죠 여러분? 짜증날 수도 있겠죠.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에 그래 흥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부에 평소 즐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공부해라고 그렇게 푸시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7일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나니까 공부가 좀 쓰이구나. 저는 고1 때까지 10몇 년 아니면 몇 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우리가 수학을 왜 푸는지, 국어를 왜 공부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기도 많을 건데요.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그냥 끝 아닌가? 대학교 가면 전공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공부를 하지? 대학 가려고 공부하나?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동기부여가 된 거죠. 정말 내가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냈구나. 전 정말 많이 싸울 뻔하고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는데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조금씩 배워놨던 걸 다 써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구나. 뭐 지나가다가 장난칠 때도 그래요. 저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가면 둘이서 서로 이렇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인터넷 찾아보고 확인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걸 써먹을 수 있는데 확인할 때
정말 희열을 느낄 수 있구나. 배웠던 걸 써먹을 수 있구나.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얘기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죠. 학교, 학원, 집, 아니면 학교, 집, 학교, 집 이렇게 집은 자는 곳이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학교가 자는 곳이 될 수도 있죠. 학교에서 많은 일 중에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조그맣게 잘못 안 같은데 쌤은 우리한테 왜 그래 화를 낼까요? 왜 그래 때릴까요? 왜 그래 막 욕을 할까요? 두 번째, 처음부터 잘못했는데 꼭 나보고만 뭐라 해요. 그런 사람 있나요? 막 지나가다가 둘이서 세 명이서 싸웠는데 혼나는 건 나 혼자예요. 정말 억울한 경우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냥 슈슈슈슈 이러나 그냥 중얼중얼대면서 짜증만 내고 끝내나요? 보통 우리는 혼을 나거나 막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랑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혼자서 막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벽에 화풀이를 하죠. 벽을 부수려고 하고 아니면 폭발할 때는 소리 지르고 막 움직이기도 해. 그런데 포인트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들어올 수 있냐? 저는 긍정, 파지티브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긍정은 힘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볼게요. 나에게 무엇이란? 혹시 예상 가는 거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한번 던져보세요. 아닙니다. 꿈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패. 아닙니다. 지금 관심. 비슷하네요. 나에게 치질이랍니다. 뭐가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치질에 걸렸었습니다. 이런 걸 치질이라고 싫어하나요? 중1 때 고기를 많이 먹고 오래 앉아있고 막 잘 안 씻고 그래서 치질에 걸린 적이 있어요. 잘 알지. 뭐 치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있겠지만 저도 그때까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치질이 정말 안 좋은 것이구나. 물론 안 좋은 것이죠. 치질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치료받으면 또 정말 아프거든요. 혹시 치질 걸려본 사람 있나요? 한두 명 있을 것 같은데 손을 못 드네요. 치질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죠. 네. 치질은 똥구멍에 염증 같은 게 생겨요. 합니다. 그런 염증이 점점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도알 같은 게 만져집니다. 치질 수술은 그 포도알을 제거해내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피부만 접촉돼도 팬티만 접촉돼도 죽을 듯이 아프다는 거죠. 치질 수술을 하고 물론 치질 수술하기 직전에 저는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몸에 있는 그런 걸 다 빼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은 밥을 먹어도 변을 안 봐도 됐었어요. 그때까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먹기 때문에. 하지만 8일째부터 잠에서 신호가 왔고 저는 인터넷에 쳐봤죠. 치질 수술로 똥을 싸면 근데 이건 밥을 가요. 인터넷에 그냥 아프다고 나와 있었어요.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아줌마였는데 아는 아줌마가 말하기를 출산의 고통이라더라고요. 제가 직접 몸소 실험해봤습니다. 자, 마음을 잡고 변기에 앉아서 싸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요. 똥을 힘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똥구멍이 찢어져요. 들어가요. 찢어지고 들어가요. 그런 거 똑같아요. 여기로 칼을 쫙 자르고 돌렸다가 줄였다가 돌렸다가 와, 똥은 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똥을 싸고 아프고 학교 가면 또 애들을 내보고 치질을 내보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중학교에서 최초 치질 보유자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거예요. 치질에 대한. 그리고 너무 빨리기가 싫었던 거예요. 쪽팔리고. 그런데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봤죠? 치질이라고 치니까 40대, 50대 남성들이 정말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치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나는 벌써 중학교 때 치질 걸렸으니까 아픔을 미리 아니까 40, 50대 때 안 걸리겠다. 제발. 너네들이 제발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너네들이 40, 50대 때 아플 때 난 아프지 않겠다. 그래, 마음껏 놀려라. 난 안 아플 거니까. 너네는 아프겠지, 좀 있으면. 난 그게 아파. 그렇게 이겨냈어요. 복용 같은 건가? 그리고 지금은 전 당당하게 말하죠. 나 치질 걸렸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개그 소리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입니다. 유비 다 아시죠? 관우장비 유비죠? 유비 형이 사실은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정체성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정체성이 되네요. 뭐 폭군 나폴레옹 이런 거 있잖아요. 나폴레옹 폭군이었나요? 그냥 말해드릴게요. 유비 형은 사실 쌍남자였습니다. 저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유비 형께서 예전에 강을 건널 때가 있었대요. 강을 걸려고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강을 못 건너고 쩔쩔매고 있었대요. 유비 형이 가서 제가 업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을 할아버지 업은 채로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이랬어요. 야 이놈아, 저기 내 짐을 들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유비 형이 꾹 캐다 참았죠. 참고 아 예, 제가 다시 모셔다 드리죠. 해서 할아버지를 다시 업고 가서 짐을 들고 다시 왔다 와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놈아, 아니 두 번째로 내가 화냈을 때는 네가 굳이 나를 안 데리고 가도 됐었지 않느냐. 그냥 가면 됐잖아.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메고 가느냐. 유비 형이 뭐라 말할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첫 번째 할아버님을 데려다 드렸을 때 그냥 싣고 갔다면 저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지만 제가 다시 할아버님을 모셔다 드렸을 때 저의 수고는 2배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멋지죠? 제가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이거다. 긍정으로 만약에 유비 형이 첫 번째 건넜을 때 양놈 왔을 때 짜증내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힘만 쓴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만 쓴 거고 할아버지도 더 힘든 상황으로 간 거고. 근데 긍정, 아 좀만 더 좋게 생각하자. 아까 치질 때처럼요. 좀만 좋게 생각해서 좀만 돌려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셔간 거죠.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까 말했던 동기부여를 가지게 우리 꿈을 위해 리인하기 위해선 긍정이란 그 키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는 학교입니다. 아까 말했던 문제점들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크게 웃는 걸까요? 두 번째, 왜 나보고만, 전부 다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만 뭐라 할까요? 이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겠죠. 이 두 문제를 묶어서 생각해보면 긍정의 마음이 들어, 긍정의 생각이 들어. 농철이 항상 말하잖아요. 초긍정 마인드. 우린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딱 다시 보자고. 긍정이란 색안경을 끼고 다시 보자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물론 혼나고 나서 바로 욕해도 돼요. 뭐 혼자서 시불시불 중얼중얼 욕해도 돼요. 저도 저희 반에서 되게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저항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욕을 하더라도 나중엔 아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가 뭐라도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 화를 낸 거 아니겠냐.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과민 반응하는 건 뭐 언제든지 선생님 성격 차니까 세상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다 내가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긍정으로 바라보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다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이런 겁니다. 혼나고 나서 그땐 친구들한테 막 쌤 욕해도 돼요.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고 나도 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놓고 바로 욕하지 마세요. 좀 위험한 짓이에요. 막 욕하고 나서 집에 가서라도 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이 잘못을 다음번에는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혼났느냐 거기에 앉아있어도 안 되고 그 밑에 혼나서 짜증난데 앉아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좀 키포인트 좀 잡겠습니까?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영어 학원에서 배운 문장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이에요. 뭐 학교에서 학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 같이 읽어보자면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 둘, 셋. 자, 모두들 이해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래도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웃음을 띠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은 문제점에 들이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쉽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거, 치질이야. 저가 만약에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애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저가 짜증이 내서 막 싸웠을 수도 있어요. 뭐 유비형의 이야기. 유비가 평소에 그런 긍정 마인드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냥 헛수고하고 갔겠죠. 한 번쯤은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초긍정 마인드를 갖고 딱 들어서라. 그게 린이라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동기부여라는 걸 끌어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영어가 왔는데요. Smile before dying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웃자. 제 인생 모토입니다. 중학교 때 도덕쌤이 이런 말 했어요. 도덕쌤이 사람이 정말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는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다. 결국엔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어떤 철학자가 말씀하셨다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이구나. 그래서 저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Smile before die. 전 죽기 전에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거든요. 아 물론 하면 총만 죽이고 그러면서 손 올리고 죽는데 죽은 사람 시체가 스마일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아까 말했던 긍정이랑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힘들게 공부하고 계속 힘들게 제가 계속 여러분께 꿈을 향해서 린인하라고 말하는 것도 다 잘 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라는 거, 긍정의 마인드라는 거, 그거를 늦게 잡아도 돼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는 시간이 있고 죽기 전에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좀 늦었다고 아예 포기해버린 게 아니에요. 늦어도 늦은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주위에 있던 어느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초6 수학 선행한다. 전 초4인데 초4 학교 교육과정만 그냥 따라가던 성실한 학생이었죠. 전 수학 학원도 안 다녔고 학원 자체를 잘 안 다녔어요. 그 친구가 좀 부러웠어요. 아, 쟤는 중학교 가서 탑 클래스 갈 수 있겠구나. 초6짜리 수학을 선행하는 애인데 정말 멋있다. 그리고 중학생 때 봤어요. 그 학생이랑 저를, 그 학생이 한 학년 위에 걸 또 선행하고 있거든요. 아, 역시 선행하는 건 남달라. 이렇게 앞서가야 돼, 남들보다.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항상 수학 성적은 저가 높았어요. 아, 이러지 않죠. 이런 거예요. 너무 앞서가려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요. 자, 오늘의 주제로 와봅시다. 세상의 모든 일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요. 이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긍정 마인드가 있어야 세상의 모든 일이 동기부여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 말했던 숨 쉬는 것조차. 저는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새로운 걸 보고
느낀 점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걸 깨달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 인생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죠. 만약에 여러분도 물론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여기 많고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여기 많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 많고요. 벌써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긍정 마인드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동기부여를 갖고 동기부여를 가질 때 이미 꿈에 한 발짝 린인해 있는 거죠. 그 꿈에 한 발짝을 린인하고 또 다음 단계 린인하고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죽을 때 스마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연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1%가 남았습니다. 1%를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든 질문은 봤는데 저번 강연 때 어느 김모 씨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좀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 관련된 여자 이야기는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화나서 그냥 나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모 씨가 아무 질문이나 돼요. 뭐,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왔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제가 초4 때부터 애가 조금씩 멘탈이 신기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6 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왕따를 당했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주위의 친구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끈따 이런 거였을 건데 저는 그 충격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질까 이런 생각까지만 한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아무도 나 사랑해주지 않는데 물론 부모님이랑 가족들은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그냥 같이 놀아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저가 살아남았었겠죠.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데 1년이 지나고 생각을 해봤어요. 왕따면 왕따면 좋잖아. 왕따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공부를 독보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놀자는 전화를 안 해요. 놀자고 카톡을 안 해요. 페북을 보면 타임라인에 친구가 없어요. 뭐 페이지밖에 없어요. 좋아요하는 거. 그러면 그냥 짜증나서 공부를 하겠지. 그래, 이처럼 그냥 왕따도 좋잖아. 그렇게 털어버리고 있어요. 진짜 let it go, let it go. 다 털어버리면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좀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초긍정으로 바뀐 건 중1 때쯤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로 모든 사고를 초긍정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네. 네. 긍정이라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제가 생각하는 긍정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문제가 굳이 생기기 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도 오겠지만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긍정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있어. 같은 나비를 보고 와 이쁘고 아름답고 잘 날아다니네. 와 곧 죽네. 긍정이잖아요. 부정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흑과 백으로 나누면 안 되겠지만 곧 죽네도 아 죽으면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긍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좋은 쪽으로 아 또 이 갈등으로 이 혼냄으로써 또 내가 하나를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저는 긍정이라 생각하지만 평소에도 가만히 숨 쉴 때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똥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똥 싸면서 가끔 똥을 보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소화를 잘했네. 그거 긍정이에요.
냄새가 좋네. 이건 긍정이에요. 근데 와 진짜 덥고 짜증나네. 이건 부정일 수 있잖아요. 긍정이랑 부정은 좀 관계가 애매하지만 전 평소에 그냥 이렇게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생각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 학원집 단조로운 생활입니다. 네. 하나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학교 집입니다. 학원은 주말에 가거든요. 근데 학교 집 그것만 보면 단조롭죠. 근데 학교 안에서 교실 급식 이렇게 하면 단조롭죠. 근데 더 세분화시켰죠. 교실 운동장 집이었죠. 교실 운동장 교무실 다시 교실 운동장 교무실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 또 똥싸러 갔다가 다시 화장실 교실 교무실집 또 얼굴 씻으러 갔다가 또 친구들이랑 막 싸다가 또 이렇게 교실 교무실집 이렇게 급식실 가면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집에 가면 컴퓨터 책상 또 신문 좀 보고 다시 뭐 좀 먹고 또 컴퓨터 책상 침대 누웠다가 다시 깨서 또 컴퓨터 책상 핸드폰 마주고 다시 아침에 깨가지고 또 교실 교무실집 이렇게 하면 또 교무실에서 또 세분할 수 있어요. 교무실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1,2 있는 셈, 2,3 있는 셈, 4,2 있는 셈 이렇게 쫙쫙쫙쫙 써요. 물론 저가 좀 사서 고생하는 면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발품을 팔고 사서 고생하고 좀 몸을 혹사까지 나지만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 재밌어요. 학교 생활.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학교 생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강의를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NH는 어떻게 끌어나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 NN쇼에 좀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라기보단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겠죠. 뭐 네, 그런 거겠죠. 저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해요. 어느 분이 하신지 좀 까먹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멋있죠.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이 순간도. 뭐 NN쇼 안에서 일어난 그 싸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막 부정적이고 나쁜 일은 아닌데 그냥 이제 학업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좀 많이 만들지 못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좀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활동은 계속 할 거고요.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전 커서 NN쇼를 정말 크게 만들 겁니다. 영화 제작사로 만들 거예요. 정말 주식 상장도 하고요. 저가 대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큰 꿈을 질문하셨으면 좀 봐주시죠. 고기 소이고 있으면 못 듣잖아요. 처음부터 드릴까요? 네. 아이 너무 처음 답해요. 되고요. 그렇게 큰 꿈을 가졌으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많이 일거든데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또 있습니까? 우리 질문 문화를 좀 활성화해봐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 개도 돼요. 근데 지금 처음 그게 못 들어서 그런데 네. 첫 번째 강의 내용이요. 아니 제가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찾아냈는지 계기요. 그렇습니다. 최종 1차적 목적은 사직여고 관광에서 방문하는 건데요. 이것도 나오게 된 계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평소에 좀 멋있다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신혁이라고 프로젝트 SH라는 저희 NHO 같은 영상 제작 팀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성공한 팀이거든요. 그 팀이 이신혁 감독님이 고등학생 때 이 영상을 터뜨렸어요. 물론 이신혁 감독이 좀 천재성이 뛰어나고 저보다 훨씬 높은 데서 생각을 사고하고 연출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랑 영상미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분이 TEDx 전주일 거예요. 아마 TEDx 전주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테드라는 세계적인 강연 거기서 전주에서 하는 테드인데요. 그걸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올 겨울에 사직여고에 잠시 왔었거든요. 사직여고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이죠. 연세대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형은 물론 TEDx는 고등학생 때 갔지만 사직여고는 대학생 때 갔잖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사진 여고 가면 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못했을 가서 그래요. 박수를 시키고. 그것도 그렇고 평소에 주위의 친구들이 최근에 좀 되게 그래도 꿈이 세분화 많이 돼 있어요. 뭐 어떤 친구는 대통령이 꿈이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역사학자가 꿈이기도 해요. 그렇게 정말 세분화된 꿈을 가졌는데 앉아 있어요. 정말 저가 6개월 동안 겨울이나 그 이전 이후로해서 6개월 동안 느꼈던 많은 체험들을 좀 공유하고 싶었고 그 친구들을 한 발짝만 꿈을 향해서 진짜 한 발짝만 1cm만 움직이면은 많은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말하고 싶었는데 한 명한테 말하니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도 저가 말씀드렸지 저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관종입니다. 좀 학교에서 관심도 좀 받고 싶었고요. 3학년 되면 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사회에서 하는 거랑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네, 또 있나요? 네, 앞으로 강연의 진행 방향은 진행 내용이요. 전체적인 흐름. 강연의 내용이요. 저희 제가 강연은 4부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4부작을 하는데 이거 오늘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그거예요. 꿈을 향해 리인하라. 오프닝 격인 거였어요. 그래서 저의 얘기를 좀 많이 들려줬죠. 그리고 리인하라는 메시지만 던졌어요. 두 번째 강연 오늘이죠. 동기부여 그리고 긍정이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리인해야 하는가, 리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줬죠. 세 번째 강의 이제 좀 책에서 제가 내용을 좀 많이 끌어올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 아시죠? 네.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하루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이론인데요. 아웃라이어에서 말콤 블래드웰이 먼저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끌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행운아인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가. 현재 이것도 긍정이랑 연결이 되죠. 불만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현재 감사함을 나타내는가. 그런 내용을 하고요. 네 번째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세 번째 강연에 시청각실을 꽉 채우면 네 번째 강연에는 강당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강당 가서 이제 강연의 마무리죠. 총 정리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때문에 꿈을 향해서 리인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로 전체적으로는 리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꿈을 향해서. 네. 또 있나요? 당당하게 쳐주세요. 네. 제가 저번 강연을 듣긴 들었는데 그때도 마지막 부분 들었었거든요. 링인의 정확한 의미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리인이라는 건 영어사전에도 있는데요. 미국 영어사전에도 있는데 제가 처음 접한 건 그겁니다. 셰럴 샌드버그라고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그죠. COO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셰럴 샌드버그예요. 그 사람이 리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나라의 여성의 사회 공직 진출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금만 린백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린인해서 사회에 진입을 한다면 여자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우리들도 꿈이 있는데 왜 린백을 계속 하느냐. 린백만 하지 말고 린인을 해서 한 발짝만 더 린인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뭐 새로운 체험이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남이라든지. 저는 린인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NHO라는 명함을 파면서부터 정말 방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뭐 종이 한 쪼가리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지만 저는 이 명함을 그런 사이 있잖아요. 애매한 사이. 반갑습니다 했는데 전화번호 쳐드릴게요 하긴 애매한데 그렇다고 또 안 주기도 애매하고 그런 사이엔 명함이 최고거든요. 명함을 드리고
다음번에 그분이 아 내가 중요한 캐릭터다 라고 인식이 되면 다시 연락을 주시겠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명함을 킵해 두시겠죠. 이렇게 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인연이 너무 소중했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리인 하잖아요. 네. 당당하게 손을 들어요. 당당한 남자가 되죠. 네, 좋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꿈을 네. 그 꿈에 따라서 오히려 위해서 긍정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네. 그 실제로 보면은 그 꿈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네. 꿈이 아직 명확한 사람도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질문 고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꿈을 정말 일찍 찾았어요. 중1, 초6 이때쯤 꿈을 찾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주위에 아직까지도 꿈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늦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많이 싸돌아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1 때는 학원이란 걸 거의 안 갔기 때문에 주말 되면은 자전거 타고 막 혼자서 태종대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내 몸을 혹사시킬 때까지 새로운 걸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를 가보고 새로운 걸 먹어보고 새로운 걸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영화 감독이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지 못한 친구들도 좀 새로운 곳을 여행해보고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간 것보다 혼자 하는 걸 추천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네 놀고 결국 얘기하면서 멋있는 걸 다 놓치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산을 등반했는데 화석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화석에 매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그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친구들보다는 혼자서 그냥 몸만 들고 무전기만 들고 움직이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거기에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끔씩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우리 정말 네. 긍정을 소개해야 되는데 뭔가 붕뜰 수 있죠. 아까 말했던 그 긍정이란 포인트에 대해서요. 질문이 이랬는데요. 긍정은 긍정이지만 긍정 때문에 붕 뜰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붕 뜰 때가 많았어요. 너무 질문을 다 저에게 대입시켜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붕 뜨는 게 꼭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붕 뜬다는 단어 자체가 붕 안 뜨는 게 좋다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붕 뜨는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뭐 공부를 안 해서 물론 제가 아까 말했죠.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붕 떴다고 굳이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붕 뜬 상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성적이 좀 떨어지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붕 뜬 게 아니라 가라앉은 게 좋은 상태라고 하면 붕 뜬 상태도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붕 뜬 상태에 있어 봐야 그런 거잖아요. 게임을 질리도록 해봐야 게임이 안 좋은 걸 알게 되는 거죠. 담배를 끝까지 펴서 정말 안 좋은 병에 걸려봐야 담배가 안 좋은 걸 인식하는 것처럼 붕 뜰 때까지 떠봐야 물론 가라앉은 게 좋은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한테는 붕 끝까지 떠봐야 가라앉은 게 정말 확신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붕 떴을 때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받았고요. 많은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제 생각엔 붕 뜨는 것도 굳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네. 학교나 학교 외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행사를 찾으시나요?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 사람은 한정돼 있고
기회는 더 한정돼 있죠. 기회는 학교 사람들의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고 하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할래 해도 안 해요. 물론 정말 좋아 보이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 기회는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지금 취해야 될 필요 있지만 그런 기회를 사람들이 막 찾으려고 할 때 옆을 돌아보면은 아 여기도 있었는데 왜 몰랐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없어 보이는 정말 효과 없어 보이는 기회들이 때로는 진짜 인생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저번 강연 때 말했듯이 교무실의 모든 쌤들이 나를 알게 하라가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강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학교에. 다른 학교에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가 이걸 어떻게 하게 됐느냐, 저가 하자고 한 거예요. 저가 선생님 보고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다른데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저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볼게요. 그 대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거에 2배로 해서는 안 돼요. 남들이 잘 때도 남들이 공부할 땐 같이 공부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야자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남들이 공부할 땐 최대한 그래도 같이 하고 남들이 잘 때 새벽 2, 3시, 4시까지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물론 이 고등학생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자니 좀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왜 탐구를 해야 돼요. 저는 이걸 만들 때 물론 학교 생활에 좀 지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장을 안 주게 하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걸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게임도 안 하고요. 나의 휴식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밟는다는 게 남을 밟는다는 게 아니라 땅을 밟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남들보다 10배는 해야 돼요. 재밌으면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있나요?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곧 종이 치니까요. 네. 한국 학생의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한국 학생 문제점은 뭐라고요? 한국 학생이요? 네. 한국 학생의 문제점. 네. 정말 많죠? 뭐 그렇다고 미국 학생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 학생, 중국 학생, 뭐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 다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학생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좀 읊자면 문제점이라기보단 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만 너그럽게 대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에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평면적으로도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잖아 라고 초긍정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못 배울 게 없어요. 좀 이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학생을 떠나서 그냥 모든 학생들이요. 물론 저도 그렇다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저도 계속 배워나가는 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말하겠습니다.